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9년 차로 두 아이의 엄마로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서부터 다시 학원에 나가 학원 강사 일하며 남편과 맞벌이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어요. 학원 강사 일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했던 일이기에 10년 넘게 이곳에 몸을 담궜었는데요. 제 적성과 참 잘 맞는 직업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만족감이 굉장히 컸고 나중에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전공도 교육과로 갔어요. 사실 임용고시를 봐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2년 동안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 미련 없이 바로 접고 학원 알바를 하다가 학원 강사가 되었어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보다는 명예도 없고 스쳐 지나가는 제자들 뿐이었지만 일단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 저한테는 더 맞는 직업 같았어요. 대개 학원 수업을 방과 후에 하다 보니 오후에 출근을 했고 오전에는 제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여유롭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나름 능력 있는 여자로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중형차도 사고 운동도 다니며 멋지게 살았어요. 물론 지금도 가정이 있는 생활은 행복하지만 그때도 참 행복했죠. 그러면서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 다니는 착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결혼 전에는 월급도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받았는데 남편은 이 점을 참 좋아했어요. 원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본인 생각도 숨기는 거 없이 얘기를 잘했는데 제가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다며 결혼하고 나중에 제 개인 학원을 차리면 회사를 그만두고 제 학원 일을 도우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은퇴할 때까지 회사에 뼈를 묻으라고 남편의 팔을 짝소리 나게 친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남편을 보면 늘 거짓이 없고 사람이 유리알처럼 투명했어요. 그래서 늘 남편의 부모님도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죠. 아마 이런 남편을 키워내신 걸 보면 부모님 두 분 다 거짓 없고 올바르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연애 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과묵하시지만 늘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원체 장남은 과묵해야 되고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며 굉장히 엄하게 FM대로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장남인 본인보다는 여동생과 더 사이가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딸이다 보니 애교도 많아 무뚝뚝한 남편보단 여동생을 더 귀여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남편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는데 첫인상은 뭐랄까 저를 힘들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았어요. 두 분 다 격식은 있으셨거든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식사를 하다 보니 딱딱한 분위기는 많이 풀어져 시어머니가 저한테 궁금한 것들을 막 쏟아부으시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석이 얘가 하도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살짝 들었는데 애들 가르친다면서요? 아이, 그럼 학교 선생님인 거죠? 초중고 중에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엄청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 표정이 얼굴에 금방 드러나시더라고요. 본인은 나름 기대를 하고 물어본 것 같았는데 제가 학원 강사라고 하니 착각을 하고 있었다며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구나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시아버지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괜시리 제가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요상한 분위기가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제게 몇 번씩 흘리듯 하셨어요. 내가 입이 방정이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한테는 죄다 너를 학교 선생이라고 했지 뭐냐?
아유, 잘 알고 얘기를 할걸. 그저 애들 가르친다는 말만 듣고 학교 선생인 줄 알고 좋아서 선생 며느리 본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됐어. 사실 저는 엄청 억울했어요. 아니, 뭐 제가 그런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냥 흘리던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본인이 오해한 거 아니냐고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제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중간에서 시아버지가 중재를 해주며 아, 참 사람이 그 말 좀 그만해. 직업이 뭐가 됐든 밥벌이하고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직업에 귀천이 뭐가 있어? 시어머니를 다그치셨고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셨죠. 결혼하고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워낙 일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아 임신했을 땐 학원에 나가지 못했지만 알바로 과외는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돈 벌어서 시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있으면 사다 드리고 그랬어요. 저도 엄청 애교가 많고 살랑살랑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았죠. 근데 워낙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딱딱하고 장남이라는 프레임을 아주 세게 쳐놓으신 분이라 친밀감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맏며느리인 저한테도 그러셨죠. 그래서 늘 벽 하나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집안에서 큰 소리 없이 큰 마찰 없이 잘 살았죠. 근데 얼마 전 이런 조용한 저희 집에 아주 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아가씨가 바람을 폈는데 그게 발각이 되면서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되었고 그 문제로 제가 시어머니와 엮이게 되면서 서서히 꼬이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우리 남편이 문제였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발을 빼고 싶어도 시어머니는 제가 아가씨와 아가씨 불륜남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다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죠. 하필이면 신우 바람 상대가 저와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학원은 학원가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큰 학원이었는데 신우와 바람난 그 선생님과는 정말 얼굴만 알 정도지 일하는 층도 달라서 거의 볼까 말까 하는 사이였어요. 심지어 밖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할 정도로 거의 남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신우 또한 저희처럼 애를 둘씩이나 키우고 있는 엄마였고 그 남자 선생님 또한 유부남의 애아빠인 가장인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신우와 유부남을 소개해줄 리가 없잖아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 얘기를 처음 남편에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고 몇 번이나 그 사람이 맞는지 묻고 또 물을 정도였거든요. 그 남자 선생님이 신우한테 이혼까지 약속하며 다른 사람들한테는 본인의 아내라고 소개까지 하면서 다녔다네요. 그걸 듣고 나서 다음날 학원을 어떻게 가야 될지 괜히 제가 더 죄를 지은 것처럼 걱정이 몰려왔어요. 학원 개통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는 게 소문이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게 빠르게 퍼지고 거기에 와전까지 돼 없는 말까지 나오곤 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게 소문인데 괜히 더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학원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겁이 났어요. 분명히 학원 선생님들이 신우에 대해 물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정말 난처하기만 했죠. 어떻게 보면 아니 당연히 저 또한 피해자였고 괜히 관련 없는 제가 그 불륜에 휘말려서 오래 다닌 학원까지도 정리를 해야 할 판이었어요. 입소문 빠른 학원가에 극성인 학부모들이 있는 동네에 이런 말들이 돌면 저는 그냥 끝이거든요. 어쩌면 이 학원계 바닥을 영영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불륜과 관련된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겠어요. 물론 제 문제는 아니지만 그저 신우와 엮여 있다는 문제 하나로 당장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이유였죠. 역시나 다음날 출근을 하니 동료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와서 제 신우와 그 남자 선생님 불륜 얘기를 물어봤어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 둘 사이를 정말 모르고 있었냐는 말이었는데
일일이 다 상대하며 해명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선생님은 둘 사이에 애까지 낳았다면서요. 이러는데 벌써 소문이 와전데 그런 말까지 도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제가 들은 말은 인사보다 불륜 얘기에 관한 게 더 많았고 심지어 저랑 일면식도 없는 선생님까지 와서 제게 그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그날 전 완전 멘붕이 되어 수업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몰랐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면 어쩌지 싶었네요. 늘 학원 일에 치여 녹초가 돼 퇴근을 하면 저희 아이들까지 봐주고 쓰러져서 잠을 자기 바빴기에 그러다 보니까 동네 호프집 한번 다녀보질 않아 신우의 불륜 사실을 남편과 저만 모르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미 알만한 사람은 지나가면서도 다 봤을 정도로 그 둘은 3년이나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했네요. 그것도 처음엔 숨어서라도 했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이혼을 약속하고 아주 당당하게 다녔다는데 그렇게 신우의 과감한 불륜은 우리 가족만 모르고 있다가 막장 드라마를 한 편 찍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 남자 선생님 와이프가 신우 회사까지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왔대요. 그래서 신우는 회사에서 거의 잘리다시피 쫓겨났고 본인 남편에게도 들키게 되면서 시댁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황당한 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신우의 불륜남 상대가 밝혀지자마자 절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본인 딸이 저렇게 되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으셨는지 제게 몰상식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원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너랑 같은 학원 선생이었다면서 그럼 넌 다 알고 있었겠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어? 너 우리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냐? 아무리 신우가 피부치 동생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머리채 잡혀서 이 꼴이 나게 만들어? 우리 딸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고. 걔도 가정이 있고 엄마고 한 집안의 며느리인데 학교 선생이 아니라 학원 선생이라 수준 낮아서 그런 모양이냐? 아무리 화가 나시고 이성을 잃었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도를 지나치셔도 한참 지나쳤다 생각이 들어 저도 제 입장을 충분히 얘기해야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 상황도 지금 얼마나 난처한 줄 아세요? 그나마 식구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가 제 직장이고 거기 들어가려고 열심히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수준이 낮다뇨. 시어머니는 마치 신우가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 본인도 같이 머리채를 잡힌 사람처럼 제 원망을 늘어놓으셨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너무 이기적이다 싶었죠. 되레 시어머니 태도가 며느리의 한계구나. 이래서 딸과 며느리는 다르구나 싶어서 더 속상했어요. 저는 매일 밤마다 남편하고 이걸로 골머리를 썩으며 이러다 나도 신우와의 관계가 소문이 나면서 곧 그 학원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도 금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냐는 말을 매일같이 상의하고 있었거든요. 되려 신우가 그런 피해에 대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신우는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와선 제가 남처럼 군다는 말만 해대는데 도무지 이 모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오늘은 원장님이 날 부르지 않았구나 하며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근처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제 사과라도 하려는구나 싶어 빵집에서 롤케이크까지 하나 사들고 가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죠. 시어머니도 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해 낯빛이 새까매졌는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고 피곤해 보이세요. 어머니 건강 해치실까봐 걱정이네요. 당연히 피곤하지. 너 같으면 두 발 뻗고 잠을 자겠냐? 내 딸이 그 지경이 됐는데 그걸 위로라고 하고 있냐? 그건 그렇고 학원에서 처음 봤단다. 네? 누가 처음 봐요? 누구긴 누구야. 내 딸이 그러지. 너한테 잠깐 갔을 때 그때 그 남자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순진한 딸이 그럴 리가 없는데. 너 설마 내가 결혼 전에 반대 그거 조금 했었다고 시집 오면서 계속 복수해야겠다고 이를 갈고 산 건 아니냐? 시어머니 말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본인 딸의 잘못인 불륜을 제 복수국으로 생각한다니 말문이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복수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딴 짓을 하고 나서 무슨 말씀이세요? 왜? 네가 뒤에서 한 짓이 탈로 나서 할 말이 없냐? 네 소개로 만났다고 그러잖아. 이미 다 얘기했어. 이건 어떻게 뒤집고 다시 돌려봐도 그냥 신우가 유부남과 바람난 일인데 그것뿐인데 시어머니의 해석에 따라 저의 복수극까지 이어진다는 게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아니 신우가 어린애도 아니고 누가 인사시켜주고 소개해주면 그 사람이 다 불륜을 조장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때의 상황이 기억도 안 나지만 아마 잠깐 스치면서 왜 사람들이 다들 의뢰하는 그냥 인사를 시켜준 게 다일 텐데 신우한텐 그게 남자 소개가 되고 마치 저는 그날을 평생의 복수로 준비해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확신에 찬 시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네가 내 딸한테 소개만 안 시켜줬어도 이렇게 흉한 일은 안 일어나지. 선생도 아닌 것들이 선생처럼 모가지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주제에 그것도 보기 재수가 없어 죽겠는데 다들 그 안에서 물란하게 그러고 다니냐? 너도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고? 감히 어딜 내 순진한 딸을 꼬셔서 그 남자를 소개시켜줘?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겠죠. 아니 인사 한번 시켜준 게 바람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들 바람나고 말겠네요. 그게 왜 제 탓이 되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학원 선생님이 어떻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세요. 거기에 저까지 이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면서 남자 스타일까지 다 알고 있었다며? 알았으면 미리 조심하고 걸러서 인사를 시켰어야지. 이 더러운 것들, 이 불결한 것들.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억지 부린다고 어머님 딸이 불륜녀인 건 안 변해요. 저도 사람이라는 게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똑똑한 선생 며느리라고 좋아했더니 고작 학원이야. 그래놓고 대단한 척은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있으니까 너 아주 신나겠다. 더러운 놈 시켜서 내 딸 꼬셔내니까 좋지. 내 딸 잘못되면 너도 멀쩡히 살게 안 둬. 어떻게든 니네들도 이혼시킬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싹 다 녹음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게 이리도 후회가 될지 몰랐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자마자 냉수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정신이 안 되더군요. 설마 시모가 나 이혼시키려고 신우한테 바람난 연기를 하라고 시켰나 싶어 가슴이 갑갑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 옥살이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짜맞춰서 시모는 어떻게든 제 자식은 품 안으로 들이고 며느리인 저는 버리니까 정말 분했고 저도 잠깐이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날 왜 하필 두 사람을 인사시켰을까 하는 순간적인 후회까지 들었어요. 이게 뭔가 꼬이려니까 이렇게도 꼬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제가 남편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엄청 많이 화가 났고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삭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본인이 화가 나는 대로 행동을 했다간
집안에 더 큰 분란이 날까봐 본인 혼자 감정 조절을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본인 엄마가 속이 상해서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엄마가 자존심도 세고 여태껏 살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 분에 못 이겨 그런 것 같다며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고, 그날 밤 흥분을 가라앉힌 남편이 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 설명을 해 2번 다시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럴 시간에 우선 신우 핸드폰부터 뺐고 당분간 2사람을 못 만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부터 걸린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라며 날뛰는 시어머니를 겨우 달랬어요. 근데 시모가 남편에게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까지 집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그 남자랑 몰래 연락하는 걸 시아버지가 듣곤 이성을 잃어 주방 가위를 가지고 온 신우 머리를 싹 다 잘라버렸다는데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전화 밖에까지 들려왔어요. 네 동생 불쌍해서 어쩌냐며 네 아버지는 지금 몽둥이 해가지고 온다고 밖에 나갔고 나는 네 동생 피신시켰다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그날 저녁 시아버지한테 머리까지 잘리고 한겨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시댁에서 눈칫밥 먹으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불편했던 게 애매하게 저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하고 많은 남자 중에 딴 놈을 만나지 왜 하필이면 나랑 같은 학원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야 싶어 신우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게다가 자기 불륜을 제 탓으로까지 돌리니 얼마나 밉겠나요. 저를 팔아서 본인 불륜에 변명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가 알면 저한테 와서 난리칠 걸 알면서도 그딴 소리를 했다니 내가 처할 위기는 일도 생각도 안 하고 본인 상황 빠져나가기만을 급급했으니 사람이 치졸하고 아주 졸렬했어요. 신우한테 직접 묻고 따지고 싶었지만 시아버지한테 핸드폰도 뺏겨 연락도 안 되고 외출 금지까지 당했으니 만날 수도 없었죠. 저희 시아버지 원래부터 의리와 정직함이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분이셨기에 자기 딸을 보는 게 오죽 괴로웠을까. 그래서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 마음도 알 것 같았어요. 평생을 손 한 번을 올려본 적 없이 귀하게만 키웠던 딸을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처음으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신우를 데리고 같이 왔는데 술을 마신 시아버지가 또 난리가 나 그걸 피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전화 한 통도 없이 지냈고 신우와는 그 사건 이후로 처음 보는 거니 엄청 어색했어요. 맘 같아선 둘 다 내보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나온 둘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조용히 들어오라고 했죠. 일부러 잠자는 남편을 깨우진 않았어요. 설마 이렇게 도망을 와서까지 억지를 부릴 거라곤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냥 올 수가 없어 술을 몇 병 사왔다며 셋이 먹고 풀자고 하는데 서로 부엌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없이 술만 홀짝였어요. 근데 술이 조금 들어간 시어머니가 또 갑자기 한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둔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눈치가 있었어도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알았을 거잖아. 사과라도 하려고 찾아온 줄 알았더니 또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술이 한 잔 들어가니 그 소리가 좋게만은 들리지 않았고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제 탓으로 몰고 가면 마음이 편하세요? 어머님 딸이 잘못한 거잖아요. 어머님 딸이 처신을 그렇게 하고 다닌 걸 왜 제 탓을 해요? 그리고 아가씨도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혔으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가씨가 함부로 하고 다닌 걸
왜 내 탓을 해요? 그러니 갑자기 신우가 식탁을 탁 치고 일어나며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제 양팔을 수갑 채우듯 뒤로 묶었고 시어머니한테 가위를 가져와서 제 머리를 본인이랑 똑같이 잘라버리라고 하는데 시모는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 마치 계획을 했었다는 듯 바로 가위를 가져와 제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보다 몸이 더 무거운 시모와 신우는 저를 짓누르며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고 저는 가슴을 눌려 악소리도 못 낸 채 발버둥만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선 버선발로 뛰쳐나왔고 시모와 신우의 모습을 보곤 둘을 밀치고 미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모와 신우는 억울하듯 제가 먼저 본인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고 그 둘을 바닥으로 내치며 둘 다 정신병자 아니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 소리에 저희 애들까지 다 깨서 제 모습을 보곤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오열을 하며 울었어요. 남편과 신우는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저는 그런 시모와 신우에게 당신네들 당장 고소할 거라며 콩밥 먹을 준비하라고 아글아글 썼어요. 남편도 함께 거들며 나이 먹고 쪽팔리지도 않냐고 저 기집의 문제를 왜 이 사람까지 끌어들이냐고 죗값 달게 받으라는 말까지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 자기가 저희 결혼시킬 때 끝까지 반대를 했었어야 됐다며 저보고 저녀는 결혼하기 전부터 나를 속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던 년이라며 결혼하기 전에도 학교 선생인 척 속이지 않았냐고 그 불려 같은 게 이제야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야말로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정말로 다음날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 두 사람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리를 듣는데 진짜 맘 같아선 나도 한 소주 2-5병 마시고 이 두 사람 찾아가 똑같이 해볼까도 생각했어요. 그땐 정말 시어머니고 어른 공경이고 뭐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나는 머리가 들쭉날쭉 잘려져 나가 주먹만한 땜빵까지 났는데 이렇게 만든 두 사람에게 뭘 못하겠냐고요. 미용실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제게 삭발만이 답이라고 하는데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전부 다 밀고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이런 일을 겪은 게 저만 힘들고 저만 속상하면 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희 아이들까지 겪게 되니 그 속상함이 배로 더 컸어요. 또 문제가 이 일을 어떻게 친정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문제였죠. 한 성격하는 저희 아버지가 알면 당장 이혼시키고도 남을 텐데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며 무섭다고 연거푸 줄담배만 피워댔고 얼굴이 말도 못하게 수척해졌어요. 시아버지도 제 꼴을 보시곤 제게 미안하다며 본인이 제대로 가장 노릇을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것 같다고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시아버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버님 잘못도 아닌데 무릎을 꿇려면 그 둘이 와서 꿇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시댁에 발도 안 들여놓을 거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 미친 여자 둘은 더더욱 내 인생에서 이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들이 내 머리채를 잡고 내 머리를 자르는 순간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건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부터 최 씨 집안 며느리 아니라고요. 그러니 시아버지도 절 볼 면목이 없었는지 이렇다 저렇다 대답도 안 하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시댁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했고 평생을 시모만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연을 끊는 게 맞다 생각을 했어요.
이혼하는 것보단 안 보고 사는 게 낫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그렇게 저는 이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결국 학원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약간의 우울증 증세까지 겪으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손세록 선생님 전화 맞나요? 저 이소담이에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제가 손세록은 맞는데 죄송한데 누구시죠? 제가 모르는 분 같아서요. 저도 당연히 저 기억 못 하실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첫째 낳고 땡땡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저도 잠깐 일했던 사람인데 기억 못 하시겠나요? 얼굴 보면 아실 텐데. 하도 오래 전이기도 했고 거쳐가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원가에선 얼굴을 봐도 모를 때가 많았죠. 게다가 제가 파트타임으로 있던 곳이라 더 기억이 안 났는데 기억을 되새겨 생각하니 조금 날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나긴 날 것 같은데 그나저나 무슨 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 일전에 선생님께서 다니신 학원에서 불륜한 남자 선생님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 와이프가 저예요. 그리고 선생님 신우가 제 남편 상간녀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어떻게 만나도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 세상 진짜 좁다 싶었는데 그분이 제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다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그날 바로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을 보니 아주 조금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분에게 뭐라 위로를 해야 되나 싶었고 설마 이 사람도 날 원망하러 온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분은 어렵게 먼저 말을 꺼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런 인연을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로 뵙게 돼서 유감이네요. 저도 그 상간녀가 선생님 신우라는 건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간녀 소송 상태고요.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저도 그 문제로 시댁이랑 연 끊어서 소송 걸렸다는 것만 알고 진행 상태는 아예 몰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저를... 그러니 그분은 제게 핸드폰과 무슨 서류를 하나 주며 이거 저희 남편 트렁크 맨 밑에 깔려 있었던 건데 어차피 남편이 불륜 저지른 건 다 밝혔지만 이건 선생님네 가족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물론 제가 남의 집 일에 좀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전해받은 핸드폰과 서류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비밀들이었습니다. 그 트렁크에서 발견된 핸드폰에는 신우와 그 남자 선생님이 나눈 문자들이 수천 통이나 있었는데 그걸 하나씩 다 보니 사랑을 속삭이는 얘기부터 보기 힘든 수위 높은 얘기 그리고 일상생활 얘기까지 별 내용들이 다 있었는데 마지막 문자엔 저희 신우가 본인의 출생에 관하여 의구심을 품는 내용의 문자가 있더라고요. 신우 말이 자기가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것 같다며 이 사실은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남자 선생님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그 남자 선생님도 그럼 친자검사를 해보라는 말을 했고 신우가 하고 싶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무섭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찌어찌 대화를 나누다 결국 친자검사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검사 결과가 이 서류라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서류의 맨 마지막 장을 받고 마지막에 쓰여진 불일치라는 글씨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남편 말로는 선생님 신우가 이 검사 결과지를 숨겨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희 신우가 시아버지 친딸이 아닌 걸 가족들 전부 모르게 본인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 남편하고요. 단 둘이만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충격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지금 시댁이랑 완전히 연 끊은 상태인데. 그렇게 저는 이 선생님한테 제 상황을 전부 다 얘기하게 됐는데 이 선생님은 당연히 이걸 시아버지한테 다 밝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일수록 이런 비밀은 다 밝혀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죠. 선생님네 시아버지도 평생 속고 사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다 있대요? 그래야 되겠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네요. 그렇게 저는 그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하며 나중에 소송 끝나고 밥 한번 먹자고 하였고 그 핸드폰과 친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반응이 어떤지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검사 결과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고 신우가 그 불륜남과 나눈 대화 내용도 다 찍어서 시모에게 전송을 하였어요. 그러니 그걸 본 시모가 몇 분도 안 돼 전화가 수십 통씩 오기 시작했고 몇 시간도 안 돼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오자마자 제 바짓가랑이부터 잡더라고요. 이미 신우에게 사실관계는 다 파악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하윤이 엄마야, 내가 무릎 꿇고 빌면 되겠니? 이제 와서요? 왜요? 또 그 친자검사서가 가짜라고 해보시죠. 조작됐다고 하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와서 불리하니까 빌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사람이 왜 그렇게 사세요? 당신도 여태 인생 헛살았네요. 그냥 가실래요? 지금 같이 마주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다 애미야. 근데 나 좀 한 번만 살려줘라. 너도 나랑 같은 자식을 가진 엄마잖니. 그럼 내 마음을 다 이해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그래? 저기요, 엄마라는 명목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라고 다 똑같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애들 앞에서 그딴 짓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상처받은 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전 더더욱 용서 못하죠. 그럼 너도 똑같이 내 머리털 다 뽑아가라. 잘못했다. 그때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리고 너도 이런 거 가지고 약점 잡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내 스스로 머리를 밀어버려야 네가 좀 편하겠니? 시어머니는 심지어 자기 머리 자를 걸 막 찾아대는데 말이 그렇지 그러지도 못했어요. 아니 눈앞에 가위가 버젓이 있는데도 들었다 놨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저는 시모 멱살을 잡고 나가시라고 했고 남편이 오자마자 이 모든 사실을 다 폭로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날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에게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날 밤이 새도록 집은 난리가 났고 그 길로 시모와 신우는 쫓겨나 시아버지도 이혼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며 남은 평생 속고만 살다가 갈 뻔했다고 내 자식도 아닌 애한테 죽으면서 재산도 물려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여태껏 신우가 정말로 시아버지 딸인 줄만 알고 살았다네요.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는데 아니 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지 신우가 바람피고 불륜하는 게 자기 엄마 피를 닮은 모양인 것 같았네요. 남편도 본인 엄마지만 정말 어디 가서 엄마라고 하기 싫을 정도로 치가 떨린다고 했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는 끊을 수 없는 끈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는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들은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겠지만 저는 제 남편이 이해가 갔어요. 그동안 남편이 엄마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산 걸 보면 저런 말이 나올 법했거든요. 그날 시아버지한테 쫓겨나가면서까지 문 앞에서 눈물을 짜며 살려달라고 비는 시어머니.
용서해주면 평생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추하더라고요. 늙어도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겠단 아주 큰 인생의 교훈을 얻었어요. 그 이후 시아버님도 시어머니랑 이혼하셨고 신우도 상간녀 소송에서 패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둘 다 벌 받은 것 같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를 억울하게 누명씌워 어떻게든 제 탓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얄팍한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더 큰 걸 잃은 꼴이 되었죠. 이런 일을 겪으며 정말 죄는 지으며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누군가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걸 지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난과 같은 일이 잠잠해져서 저도 일터로 나가 하고 싶은 강사일 하며 삶의 에너지를 얻고 싶을 뿐입니다. 제 속상했던 이야기 그리고 실행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적으며 골마있던 마음을 풀어보니 한결 가벼운 것 같아요. 저의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